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웹소설에 대한 궁금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웹소설 AS 코너로 저희가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나만의 세계관 설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네.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만의 세계관을 좀 만들고 싶은데 이걸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또는 맞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민 교수님이자 웹소설 네네.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해요. 우리 작가님께서도 이제 어떤 소설을 쓰시거나 작품을 쓰실 때 본인만의 세계관을 푸는 그런 식으로 창작을 하시죠. 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되게 밑그림도 그리고 그렇죠. 거기가 뭐 어떤 시스템인지 누가 사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작가라면은 사실은 이렇게 고유한 생각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작가가 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오, 이해해요. 네. 특히나 장르 문학이나 음. 순문학 같은 경우 이런 쪽은 사실은 이게 되게 필수적이에요. 특히나 장르 문학은 작가가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관을 가지고 만들어야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쓰고 싶은 메시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웹소설은 좀 달라요. 오. 웹소설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많이 비유하는 게 좀 대중음식과 비슷해요. 네. 한마디로 사람들이 좀 익숙하고 대중적으로 많이 찾는 그런 컨셉과 어떤 그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아웃라인을 잡아야지 사람들이 좀 유입이 쉽거든요. 아. 근데 첫 단부터 이제 사람들이 전혀 모르겠는 네. 걸 가지고 네. 딱 들어오게 되면은 놀라서 도망가요. 아.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에도 설명드렸지만은 네.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유입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무료본을 보고서 유료본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무료본 앞에서 완전히 새로운 뭔가를 풀어낸다고 하면은 뭐가 문제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그렇죠. A부터 Z까지 그렇죠. 다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웹소설 같은 경우는 맨 앞에 1화가 엄청 중요한데 네. 1화에서 주인공의 매력과 주인공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부족해요, 시간이. 근데 그 주인공이 나오기도 전에 이 배경을 설명하는데 1화 다 썼다. 그러면은 여기 웹소설을 많이 본 독자층들은 이걸 보면서 내가 어디 집중해야 되지? 초점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고유한 세계관을 풀어내는 건 좋지만 고유한 세계관을 풀기도 전에 독자층이 이탈해 버립니다. 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저 근데 이 얘기 듣고 뭐가 생각났냐면 예전에 그 백종원님의 골목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유튜브 채널 중에 네. 장사의 신이라는 맞습니다. 컨텐츠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음식 솜씨 너무 좋은데 메뉴가 자기가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처음에 듣도 보도 못한 메뉴니까 그 가게가 정말 맛있는데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마 맞습니다. 너무 웅장하고 거대하고 네. 낯선 세계관이랑 좀 연관이 있지 맞습니다. 않을까. 맞습니다. 이게 진짜 딱 맞는 비유예요. 왜냐면은 웹소설을 보시는 분들의 타겟 고객층을 봐야 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엄청 웅장하고 새롭고 완전히 우리가 처음 보는 방식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보다는 익숙함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볍게 오늘 점심에 내가 부대찌개 먹고 싶다 부대찌개 먹으러 가는데 봤는데 부대찌개 집인데 부대찌개가 아니라 내가 처음 보는 뭔가 왔어. 그러면 이거를 부대찌개라고 일단 사람 인식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고 물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부대찌개, 뭐 놀부 부대찌개라든지 일반적인 부대찌개 프랜차이즈에서 부대찌개로 형상화돼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죠. 웹소설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헌터물을 본다고 쳤을 때 네. 이렇게 비유해 보면 좋아요. 내가 맨 처음에 소설을 썼는데 주인공이 회귀했어요. 네. 회귀해가지고 맨 처음 만난 게이트 열려가지고 만난 몬스터가 오크다, 오후거다 하면은 오케이 알잖아요. 네네네. 오후거 설명 안 해도 뭔지 알죠. 근데 왔는데 뭔가 게이트 열렸는데 처음 보는 괴물이 나왔어. 그 괴물의 이름이 뭐 크럴 이래. 이제 방금 지은 거예요? 네. 이래. 근데 그 괴물이 크럴 하면 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크, 오거가 나오는 세계관이면 딱 그걸 듣자마자 네. 이거구나 네. 봤는데 크럴 이러면은 뭐 SF야, 판타지야, 뭐야 모를 수 있지. 이미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고유한 세계관을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웹소설적 세계관과 클리셰를 먼저 바탕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본인 세계관 어디 풀어내면 좋냐면은 100화 이후에. 아. 100화 이후에부터는 이제는
유료감이 진행됐잖아요. 네. 볼 사람들 계속 봅니다. 오.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오히려 새로운 거 너무 좋아해요. 아, 그쵸. 너무 보던 것만 보고 싶지는 맞습니다.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웹소설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가지고 내 고유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꼭 1화나 앞에서 할 필요 없다. 없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익숙한 거를 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내가 만들어낸 캐릭터와 내가 만든 세계관 속에 빠져들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람들을 유료화까지 끌고 와서 그 다음부터 못 빠져나가요. 아, 그쵸. 궁금해. 그 다음 어. 궁금해. 그럼 그때부터는 내가 가지고 고유한 설정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은 더 좋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친숙한 클리셰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골목 식당인데 내가 음식을 너무 잘해. 그렇죠. 그래서 나만의 메뉴를 만들었어. 근데 그걸로 오픈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대중화된 메뉴로 오픈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단골 손님들한테 조금씩 내가 하는 거야. 이거 한번 좋아요. 맛 좀 좋아요. 봐보세요. 제가 만든 그런 거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게가 자리 잡았어. 그러면 그거를 메뉴에다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그 가게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단골 손님들이 찾아주고 어느 정도 이제 밑바탕이 됐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더 좋은 거는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시대 만들어서, 기본 시그니처 만들었으면은, 그 시그니처를 바탕으로 추가를 해보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쪽 타겟 고객층들이 더 좋아하는 메뉴의 추가분이 무엇인가. 그럼 그 추가분에 대해 가지고 메뉴를 더 확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그니처를 바탕으로 네. 넓혀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독자층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웹소설 전문가이자 교수님 김성민 작가님께서 돌아가는 방법이 아니라 질러가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세계관을 어떻게 어디까지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고민거리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나요. 제발.